네, 마감 40분 남겨두고 있는데요. 종목 긴급 처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넷의 박창윤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네. 종목을 좀 여쭤보기 전에 시장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계속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가면서 어쨌든 길게 보면 박스권 안에서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FOMC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목요일 결과 발표 전까지는 이런 장세 흐름이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지 어떻습니까? 네, 네. 정확하게 이런 박스권에서 등락을 달리하는 가운데 최근에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났었는데 최소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이전까지는 이런 눈치 보기 양상이 좀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사물놀이 장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사면 물리고 놀면 이기는 이러한 전강 후약 형태의 이런 장세 흐름이 하락장이 지속이 되었다가 변곡점이 온 것 같아요. 시장은 지난주 목요일 기점으로 해서 낙폭 과대주, 기술주, 성장주 중심으로 최근에 이런 되돌리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강한 되돌림 이후에 최소한 이번 주 월, 화, 수까지는 어느 정도 눈치 보는 가운데 FOMC에서 정책 스탠스 발표에 따라서 시장을 어느 정도 방향성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가 대략 1.63%대까지 올라왔었죠. 지난 두어 차례의 학습 효과에 따르면 그동안에 1.6%를 넘어서기만 하면 항상 시장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번에는 우려와는 달리 학습 효과에 의해서인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금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민감도가 둔화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향후에 금리에 따른 방향성을 어느 정도 선도해 줄 수 있는 스탠스 이런 부분이 그 FOMC에서 이번 주 목요일 날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파월 의장의 정책 이런 발표라든지 아니면 이런 정책 스탠스를 바라보면서 시장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 시점에서 시장에서는 되돌림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지금 많이 떨어졌었던 종목들 중심으로 되돌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즉 2차 전지의 대표적인 종목인 LG화학이나 삼성 SDI 혹은 시스템 반도체의 대표주자인 DB하이텍이라든지 한미반도체 혹은 신재생에너지의 OCI, CS윈드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이번 주 목요일 전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시장 어느 정도 미국의 국채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약간은 둔화된 가운데 그래도 좀 많이 빠진 종목들, 뭐 LG화학이라던가 삼성 SDI, DB하이텍, 한미반도체 등도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하셨네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정확하게 보고 계신지 급등주 함께 잡아볼까요? 네, 오늘 네. 제가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제가 개별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개별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최근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즉 변곡점에서 가장 세게 올라올 수 있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바로 말씀드리죠.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알톤 스포츠입니다. 다소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개별주 중에서 개인적인 관심주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공유 자전거를 이용해서 저도 방송국까지 출퇴근을 하는데요. 공유 자전거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이 알톤 스포츠까지 그대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와 이와 관련되어 있는 공유 자전거, 전기 자전거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쪽이고요. 코로나19 국면 속에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그 이연 보복적 소비 이런 부분이 작년의 실적으로서 그대로 증명이 되는 상황이었죠. 오늘 제가 알톤 스포츠를 고른 이유는 오늘 감사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관리 종목 자체를 탈피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오전장에 낙폭을 키웠던 부분 자체가 밑꼬리가 달리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측면에서 충분히 접근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2019년만 하더라도 106억 적자에서 20년에 작년에 52억 흑자 턴어라운드 기록한 이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우상향 추이를 이어가는 가운데 실적 같은 경우가 업사이드가 좀 더 클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단기 트레이딩 바이 충분히 접근 유효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또 관리 종목 탈피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개별적인 종목으로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6,000원, 현 시점에서 업사이드 한 10% 정도 바라보고요. 손절가는 5,000원으로 추세 깨지면 바로 정리하는 형태로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알톤 스포츠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 종목은 지금 현 시점 반응이 나오고 있는 반도체 패키지 관련 종목입니다. 한미 반도체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관련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TSMC를 이길 비메모리 주다.
이런 리포트 제목이었거든요. 사실 비메모리 쪽에서 TSMC를 이길 가능성이 있는 쪽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전무하죠. 하지만 말 그대로 을이라고 할 수 있는 장비주 중에서 TSMC를 이길 수 있다. 이 말인즉슨 최근에 한미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비전 플레이스먼트 이런 글로벌 1위 기업으로서 경쟁력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보았었을 때 가백에 의지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비 기업으로서 분명히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수주, 다트 들어가서 수주만 보더라도요. 1월 8일 이후에 지금 현재 수주 공시만 하더라도 10건이 넘어요. 그만큼 계속해서 연달아 수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오사트 기업들, 후공정 업체들의 장비 공급 계약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전 플레이스먼트 이런 확보한 글로벌 1위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가백에 의지할 수 있는 최근에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는 반도체 관련 기업이다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로는 26,000원, 손절가 21,000원 좀 짧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오늘도 두 종목 함께 잡아봤습니다.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좋은 한미반도체 그리고 알톤 스포츠까지 들어봤고요. 또 오늘 못다한 이야기 공개 방송을 통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와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지금 시장 변곡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직접 사볼 수 있는 전략 종목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제가 매일 아침에 노란톡과 너튜브를 통해서 항상 시황과 그리고 전략적인 종목들 항상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박창윤 파트너의 공개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3시 구조대 와운에서 박창윤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전략을 짤막하게 좀 한 줄씩 들어보면서 내일장 유망주도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3월에 황사도 오지만 이 사실 감사 보고서 시즌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 관련된 종목들도 좀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서 이제 3시 구조대에 알톤 스포츠 이야기가 나왔는데 알톤 스포츠가 이제 관리 종목 지정이 좀 안 되면서 오히려 좀 호재가 작용이 됐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거든요. 감사 보고서 시즌 관련해서 저희가 좀 유망하게 유념해야 될 어떤 좀 이슈들이 있는지 짚어주시면서 내일장도 유망주도 함께 들어볼까요? 네. 주가가 하락하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기업이 견조하거나 아니면 시장이 그럼요. 견조하면 주가는 언제든지 네.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대신 주가가 멈추면 안 되는 게 바로 주식입니다. 주식이 매력적인 이유가 파생상품보다 매력적인 이유가 만기가 없다는 겁니다. 기업이 상장 폐지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근데 이제 오늘 이번 주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주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제도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상법상 주주총회를 하기 일주일 전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주총 시즌 자체가 대부분 이달 말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만약에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는 기업들은 주총을 열 수도 없는 것이고 감사님이 감사를 하죠. 감사가 이제 감사 의견을 비적정을 낼 확률이 많다는 거죠. 실례적으로 최근 5년 동안 데이터를 한국 거래소 데이터를 봤더니 전체 상장 폐지 중에서 38%가 바로 결산 보고서를 내지 않아서 상장 폐지라든지 거래 정지간 케이스가 많습니다. 10개 중에 7개 기업이에요. 그럼 감사 보고서를 왜 안 냈느냐? 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감사 의견 비적정입니다. 감사 의견은 한적정, 비적정 의견이 있는데 비적정 의견이 내면 회계사가 이 회사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승인을 못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 관리 종목으로 가는 거는 사실 뭐 그렇게 염려할 건 아닌데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기업을 볼 때 지금 3월 중하순이기 때 어떤 걸 체크하냐면 대부분의 거래 정지라든지 감사 보고서 미제출 기업들은 징후라는 게 있습니다. 징후. 어떤 징후가 있을까요? 딱 보면 보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만약에 3, 4년도 연속 적자다. 적자는 순위 기준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별 기준으로 보십시오. 물론 지금 짧은 시간이라 여러분이 캐치가 안 될 수가 있는데 뭐 3, 4년도 이상 적자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쉽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공시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라고 하는데 거기 갔더니 무슨 계속 최대 주주가 바뀌고 있고 최대 주주 정체를 봤더니 사모펀드야. 그리고 2월 달, 1월 달에 이상하게 BW라든지 CB 전환이 상당히 많다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약간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쉬운 방법을 말씀드리면 지금 장이 좋은 장이잖아요.
그러면 절대 주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런 리스크가 좀 큽니다. 예, 그런 거 좀 참조하시면서 제가 요거는 사실 한 30분 이상 해야 되는데 3분만 하려니까 조금 어려운데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주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감사 보고서와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는지를 미리미리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만약에 미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주주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든지 해당 기업에 대해서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대략적으로 언제 정도 추총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추총을 한다는 날짜가 잡히면 이건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힌트를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튼튼한 주총도 할 만한 기업 오늘 어떤 기업 가지고 오셨어요? 아, 예. 네. 이건 이제 시향하다 갑자기 우리 또 동학개미님들 위해서 예. 조금 제가 네. 어줍잖은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아니에요. 제가 또 부탁드렸잖아요. 네. 뭐 자꾸 여담입니다 그러거든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거 물려도 괜찮은데 주식에 상패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네, 정말 주식 맞아요. 투자로도 자존심 상하거든요. 네. 꼭 이번 기회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아까 조선기자재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오늘 여러분 관심 가질 기업은 세진중공업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세진중공업이라는 기업 자체는 주로 매출 자체가 이게 이제 경북 쪽에 본사가 있는데요. 매출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미포조선을 통해서 매출의 절반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세진중공업은 이름도 중공업인데 뭘 만드냐? 우리가 배에 들어가게 되면 데크하우스라는 게 있습니다. 데크하우스. 그래서 이제 데크하우스라는 건 뭐냐면 배 쪽에 이제 생활 공간을 보통 데크하우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데크하우스를 만드는 대형 부품을 만드는 게 바로 세진중공업입니다. 전체 매출 대부분이 데크하우스로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이게 현대라든지 거의 대부분이 현대 쪽으로 들어갑니다. 뭐 컨테이너선을 만드는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벌커선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만드는 현대미포조선 쪽으로 거의 납품이 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회사가 주가는 사실 조금 변동성이 조금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3천억인데 약간 지난해 하반기 때 주가가 갑자기 많이 좀 변동성이 컸던 거는 부동산이 좀 많아요. 네. 부동산이 많아가지고 지난해 예. 하반기에 약간 회사가 갖고 있는 본질 가치보다는 부동산 가치 때문에 주가 급등락이 좀 보였었는데 그렇군요. 네. 최근 3월 이후에 주가 상승 5천 원대에서 지금 10% 정도 올라온 이 흐름 자체는 지금 조선주 흐름과 좀 동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절대 뭐 시가총액은 300억 대비해서 유통 물량이 조금 약간 작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투자를 하실 때는 한 5,500원대는 공략 가능한데 네. 손절 라인 5,000을 좀 잘 지켜주시고 이제 돌파를 한다면 주당 1,000원 정도만 일단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세진중공업 그래도 최근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세진중공업 목표가 6,500원, 손절가 5,000원으로 내일장 공략주로 함께 주셨고, 자 이성훈 과장의 내일장 또 전략도 짤막하게 듣고 요망주도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연기금이 52거래일 만에 매수를 전환을 했는데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런지와 함께 내일장 전략도 들어볼까요? 네. 네, 뭐 어제 연기금의 포지션 바뀐 건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요? 이제 네. 매년 이제 5월마다 이제 연기금뿐만 아니라 기관들 쪽에서의 어떤 투자 방향, 투자에 대한 그 포트나 이런 부분의 정책이 좀 발표되는 시점인데 맞아요. 그 전에 어떤 이렇게 좀 바뀌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간의 시간적인 제약은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내년이나 올해 하반기 때 어떤 주식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그럴 만한 정책을 좀 펼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FOMC 회의가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별 어떤 특별한 대책은 안 내놓을 것 같아요. 예. SLR 규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만의 기대인 거죠. 뭐. 그렇죠. 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연준에 얘기했던 걸 본다고 하더라도 예. 특별한 정책을 낼 수는 없는 그런 구조로 가지 그렇군요.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네. 되고 있고 어떤 그럼 연계해서 한다고 한다면 금리에 대한 FOMC 이후에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을 더 기대를 한다면은 관련돼서 이제 보험 업종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그 손해보험, 그러니까 손해보험 관련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이유 같은 경우가 1월부터 2월까지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좀 떨어졌거든요. 한마디로 봤을 때 이 작년 대비해서 이 자동차 손해보험률이 떨어졌다는 걸 본다고 하면은 이 보험사들의 어떤 수익 구조 개선이 좀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자동차 보험의 이 비중을 좀 따져봐야겠지만 이 자동차 손해율이 1% 떨어졌을 때 이 손해보험 업체들이 당기 순이익이 연간으로 4%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월 달과 2월 달에 이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떨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안에서도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가
이 PBR이나 PER을 본다고 하더라도 손해보험 그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손해보험을 좀 탑픽 업종으로 이 손해보험 안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스무스하게 전략과 요망주를 넘어가셨네요. 금리 상승이 당분간 좀 이어질 수도 있다. 또 이와 함께 한화손해보험을 내일장 요망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자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살펴볼게요. 유원타증권 영업부의 박우경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내일장 시초가 어떤 종목 공략을 해볼까요? 예, 오늘 네. 말씀드릴 종목은 라운시큐어입니다.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업체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금융, 이제 공공기관,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모바일 및 PC 보안 솔루션, 그다음에 생체인지 플랫폼 등을 이제 제공하고 있는 ICT 정보 보안 업체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스마트폰이라든가 이제 PC를 사용한 그런 변화 속도가 좀 빨라질수록 보안 사고에 대한 증가와 이제 정부의 법제도 정부로 인해서 성장성들이 상당히 좀 무궁무진할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신분증, 모바일 공무원증이라든가 이제 모바일 운전면허증 같은 이런 사업자들에 대한 그런 성장성들이 상당히 높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아질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좀 올랐던 종목들이 아무래도 이제 컨택 종목들이다 보니까 면세라든가 여행, 그래서 정부의 각국 나라에서 이제 백신에 대한 접종률이 이제 높아질수록 이제 백신 여건에 대한 백신 신분증에 대한 그런 관심도는 상당히 좀 높아질 수밖에는 없을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이제 생체인지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 만큼 코로나 백신 여건에 대한 올해 성장성들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약 10%의 그런 상승까지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졌는데 현재 국면에서는 상당히 주가적인 측면에서 그동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좀 상당히 높게 6,500원, 손절가는 3,6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라운시큐어 들어봤습니다. 백신 여건 관련해서 최근 또 시장의 주목을 받았고 그런 만큼 목표가를 굉장히 높게 주셨네요. 6,500원까지 공략 가능하다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우경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시장 그래도 보합으로 좀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번 주 FOMC 회의까지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또 전략 꼼꼼하게 세우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